안녕하세요, 해공호재입니다. 자,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오늘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번 주 주간의 시작이죠. 월요일. 이번 주 주간 전망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. 특히 네이버는 라인 야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. 일정 부분들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술적 분석도 역시나 제가 영상 말미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네이버 오늘 주가 마이너스 1.76% 하락했고요. 자, 매도 신호와 함께 가격 추세선들이 모두 이탈된 모습인데,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여기 단기적으로는 여기 상승 추세선 하단 영역을 그나마라도 오늘 꼬리를 달면서 브레이크가 여기에서 걸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, 자, 네이버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라인 야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은 이 부분들 한번 주목해서 제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, 바로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들, 이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. 자, 일단은 분기 광고 매출 부분에서 일단은 전용 동기 대비해서 6% 올랐고요. 뭐 디스플레이 5%, 그다음에 검색 부분,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. 다음이라고 하는. 그래서 검색 플랫폼 점유율 부분하고 AI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만큼 뭐 성장이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반등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홈피드와 클립 부분에서도 뭐 6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이버도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는 뭐 더 우리가 뭐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. 실적 부분과는 지금 주가가 괴리를 보이면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실적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오로지 라인 야후 부분에서 일단은 치명타를 좀 입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일본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, 그러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,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 매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,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실제 그러니까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매각이 실제 현실화될 때까지 주가가 또 조금 더 주춤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?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는 라인 야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움직인다.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오늘은 1.7% 정도 하락했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무너졌습니다만,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여기 잘 유지하고 있고, 또 18만 원대 지지력을 확보했었던 구간들을 좀 감안하면 여기가 대략 한 2% 정도 수준입니다. 물론 이제 투자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은 뭐 2%도 크게 이제 보일 수 있는데, 우리가 여기 정도에서는 그래도 잘 받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여기까지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 아래로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 좀 볼 텐데, 일단은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라인과 그 야후, 그러니까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날짜상으로는 정해졌어요. 일단 시한은 7월 1일로 정해졌거든요. 7월 1일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협상 시한입니다. 시한인데 7월 1일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뭐 7월 1일 날 협상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, 그 전에 6월 달에, 당장 다음 달이죠. 6월 달에 어쨌든 뭐 진전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. 그리고 실제 매각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이미 뭐 기사나 뉴스 또는 소문으로 다 나올 수 있는데, 그래서 6월 달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네이버 6월 달에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줄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.
지금 월간 차트 놓고 보면 시가가 18만 5,200원인데 여기가 지금 이탈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물론 이제 18만 8천원까지 회복해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뭐 여기까지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여기 어쨌든 월간 차트상 시가를 좀 유지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이제 5월 두 주간 남았죠. 그러니까 넷째 주, 다섯 주.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마지막 주간 이제 남았는데 그 사이에 네이버가 다시 한번 18만 원 정도 그리고 18만 8천 원 정도 여기 아래 위로 테스트를 좀 하면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뭐 7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상당히 좋지 않게 만약에 뭐 매각에 대한 비중이 막 높아진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영상 참고 영상 말씀드렸죠. 거기에서 실제 우리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보면 네이버가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전부 다 매각했을 텐데 뭐 그 정도까지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이버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6월달 상승이 좀 중요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. 이번 5월달 어찌됐든 간에 18만원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앞에서 이미 잘 하고 올라왔었던 요 8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는 그림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18만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아래 위로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정도 흐름에서는 일단은 보유 유지를 하도록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. 아래로 더 내려왔을 때 흐름대로 만약에 이어지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매도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는 혹시 보유자분들 주주분들 비중을 좀 줄여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협상 시한은 7월 1일로 잡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카카오로 넘어오겠습니다. 자, 카카오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일정상 오늘 이평선, 5이평선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소폭 또 갭상승도 했었고요. 자, 그런데 그 가격이 오늘 시가가 결국 고가가 됐고 이렇게 장중한 때 뭐 0.86% 마감을 했습니다. 내려왔는데요. 자, 뭐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뭐 크지 않은데 동사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음봉 캔들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계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오늘 같이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하는 날 좀 매수 신호로 함께 5이평이 좀 넘어가길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요. 일단 중요한 건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나 뭐 연간 성장성이 한 25% 가량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카카오 프렌즈라든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카카오 브레인 AI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우리 카카오가 약간 좀 뒤처지고 또 뚜렷하게 어떤 개발 소식들이 중간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맞습니다. 좀 답답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카카오를 지금 수준에서는 막 털고 도망가기보다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47,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특히 이제 카카오가 우리 그 네이버가 이제 뭐 6월 달은 제가 봤을 땐 넘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카카오 웹툰 상장을 나스닥 상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도 카카오 피코마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. 왜냐면 피코마도 어쨌든 카카오 웹툰과의 어떤 같은 업종이고 실제 또 우리 카카오에서도 좀 주력으로 밑에 또 비상장사다 보니까 앞으로 거래액이라든가 마진들이 좀 더 좋아지고 반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카카오 뭐 게임즈 또는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
피코마의 어떤 IP 자산을 통해서 우리 SM과의 또 시너지 효과도 또 만들어내기로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 카카오도 역시나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. 다만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수급적인 역량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카카오 뭐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우리 외국계 자본에서 뭐 지속적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돌아서야 되겠고,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개인 투자자 수급들이 계속 순매수로 좀 잡히는 그림이죠. 뭐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기관에서 뭐 들쑥날쑥합니다만 그래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하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순매수가 강한 그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수급적으로 역시나 같은 업종에 있는 네이버, 카카오가 지금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뭐 시장도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대비해서 살만한 주식으로 좀 인기 있고 좀 좋은 주식으로 좀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수급들이 좀 잘 들어가고 있고, 그 외쪽으로 우리 네이버, 카카오는 다소 좀 부족한 수급에서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좀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고, 또 코스피 지수 오늘 이렇게 뭐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0.6% 오늘 상승폭을 다소 좀 반납했죠. 자, 이 그림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어쨌든 좀 양호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총 상위 주식인 네이버, 카카오도 일단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리게끔 우리가 앞에서 지지력을 확보했었던 가격 수준에서 좀 잘 버텨주길 우리가 바라볼 뿐입니다. 일단은 5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, 카카오는 월 차트를 이제부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, 자, 보시다시피 월간 차트 다 음봉 전환했죠. 예, 카카오도 그렇습니다. 음봉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는 일단은 낙폭을 좀 키우지 않는 측면에서 주간 캔들에서 시가 이번 주 시가는 여기가 되겠죠. 46,800원인데 47,000원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앞에서 지지력을 확보했던 자리니까. 그러면 요 정도 가격 수준으로 이번 주는 회복하길 일단은 기대해야 된다. 여기 뭐 뛰어넘는 거야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죠. 그런데 여기 뛰어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47,000원 정도 수준을 이번 주 내에 회복해 주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목표로 해야 되겠다. 카카오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 좀 크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 또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추세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버티면서 여기서 좀 안착하기를 우리는 좀 바라봅니다. 그럼 여기가 52평, 12평 또 22평이 여기 뭉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버텨주길 바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라인 야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툭툭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 방어를 좀 더 해줘야 된다. 업종에서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면 카카오 쪽에서 방어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. 왜냐면 업종 지수를 방어해야 되니까. 우리 저 비율을 들면 그겁니다. HLB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테오젠을 반대로 업종 방어주로 우리가 들어갔듯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언론 플레이들이 작동하면서 혹시 매도 심리가 좀 더 커지면 카카오가 업종 방어주 측면에서 좀 더 방어를 해주길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. 뭐 카카오는 네이버, 네이버는 카카오 이렇게 양쪽으로 혹여나 우리가 좀 기댈 구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너희들이 좀 어디 한쪽이라도 좀 잘 나오고 하면 동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거든요.
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는 좀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.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막 세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, 또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은 선물, 골드 선물 해가지고 금 가격, 은 가격 관련돼서 안전자산 관련돼서 이렇게 업종이 좀 상승세가 나왔죠. 그래서 이들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,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 지수 방어적인 역할, 철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2차 전지 비롯해서 뭐 게임이라든가 뭐 2차 전지, 그리고 뭐 헬스케어,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, 뭐 이쪽 부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림들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주식 시장이 지금 뭐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더 완화된 모습들,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길 기대하겠고요.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요, 5월 23일입니다. 우리 한국 날짜로는 목요일이 되겠고요.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시총 상위 주식이고 미국 나스닥에서도 시총 상위권 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라든가 우리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, 또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예요.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주 5월 23일을 최대 고비로 해서 이번 주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